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우리 저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이 있을 텐데요. 오늘 사계고택에서는 인문학 강좌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회를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사계 김장생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거주하셨던 이 고택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직접 만나보시겠고요. 이어서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제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계고택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오늘 선생님 뵙고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 사계고택은요. 네.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말년에 지내시던 곳이에요. 1602년도부터 네. 돌아가실 때 1631년까지 여기서 계셨었는데, 여기 보면 은농제라고 써 있죠. 네. 은농제는 사계 선생님의 7세손, 네. 그러니까 그분이 김덕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서 계셨었어요. 이 사계고택은 사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계 선생님이 아홉 명의 아들 뒀는데, 네. 8번째 아들 두개공 김규 집안에서 계속 대대손손 이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사계 선생님이 계셨던 데라고 해서 사계고택이라고 하고, 네. 김덕 선생님이 은동제, 그분이 여기 앞에 보면 거기 경력에게 효자비가 있어요. 네. 이분이 효자라고 해서 은농제 김덕 선생님이 효자비 되는데, 그분이 네. 여기 계셔서 은농제라고 사랑채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이곳에 거하면서 손님도 많고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그랬죠. 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김자, 용자, 주자신데 네. 할아버님 여기 계셨었어요. 그래서 아주 수염도 이렇게 나시고 네. 1948년도에 초대 논산 군수하셨었는데 그 할아버님께서 여기서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직접 네네. 거주를 하셨던 거예요? 예, 예. 저희 할아버님께서 여기 계셨고, 저희 할아버님은 논산 군수하시다가, 그리고 요즘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1년 동안 논산 군수하시고 두만 면장으로 내려오셨어요. 네. 그래서 두만 면장 하시면서 이곳을 여기서 계셨죠. 그리고 제 아버님은 진짜 형자 진짜신데 교육자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여기서 계셨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유년기에 있어서 자랐어요. 직접? 예, 자랐는데 예.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집이 크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네. 많은 분들이 살아서 저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많은 분들이 계셔서 매일 이래라 저래라 혼나고 그래서 별로 어렸을 때는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 집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네. 꿈꾸었던 것을 저도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교육자셨기 때문에 좀 더 엄하셨지 않았을까? 엄했고요. 네. 굉장히 엄하셨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선생님이더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네. 저는 아버님이 교직이 계시니까 교직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박봉이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교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죄송하고, 수학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서 지금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고택에 대해서, 사계고택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설명도 하고, 여기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계고택에서 계룡이 지금 군문화 축제, 군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군문화도 유명하지만 사계 김장선생님께서 여기서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네. 문과 무가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네. 그런데 여기는 되게 입주민들이 군인 가족도 많고 저 밖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계룡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곳을 소개하고 여기서 살다가 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고장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교육사업, 문화사업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집이 굉장히 큰데 수술 때문도 없죠. 대개 보면 예, 맞아요. 굉장히 수술 때문에 위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박하게 수술 때문도 없고, 그리고 들어올 때 보면 층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바로 올라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소구루마루 그래서 이제 곡식도 실어 들어오고 네. 양쪽에다가 헛간에다 곡식도 싸고 그러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앞에가 전부 논밭이고 과수원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같이 온 동네가 같이 즐기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사계고택에 대해서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그럼요. 찾아오면 되나요? 그럼요. 여기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항상 오셔서 해설사가 상주에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1년에 거의 150에서 200일 정도를 여기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공모하시고 신청하시면 항상 이곳에서 이 사랑채, 안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머리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까 쭉 돌아보면서 사실 이 사계고택에 들어왔는데 정말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막 불면서 머리가 그냥 맑아진다. 사실 이 도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에는 이 계룡시가 논산군, 네, 그쵸. 논산군, 네. 논산시, 네. 두마면, 행정구역이 논산에 속해 있었고 조선시대 때는 연산현에 두마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산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옆에가 이제 대전이지 않습니까? 진장, 그쵸, 네. 진장. 그래서 여기는 이 고택을 보면 경상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큰 고택을 못 봤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봄이면 좀 이따 보겠지만 저쪽에 가면 영산홍 철쭉이 4월 말에서 5월 초면 활짝 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산홍 철쭉을 보면서 자라서 네. 그 5월달이면 저희가 사생대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어린이 사생대를 하는데 2015년부터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올해 6회째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한 5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오면서 엄마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전에 우리가 사생대 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서 사계고택을 알게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중에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명소가 됐습니다. 사계고택이라 함은 네. 고택은 고택이고 앞에 사계가 붙어요. 아, 예. 네. 이유가 뭐죠? 사계고택은 네. 사계절이 아니고 모래사자에다가 계곡에서 사계천이 있어요. 여기 앞에서 네. 연산으로 해서 가는 사계천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럼요. 근데 네. 대개 옛날에 호를 질 때는 그 지방의 유명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행실을 보고 져요. 네. 이거 퇴계 이황 선생님, 그분은 퇴계 토계리에 계셨고 사계 선생님은 사계천, 그리고 사계 선생님의 아들 신독재 김집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네네. 신독재는 그분이 평소에 신중하고 항상 자중하고 조용하고 신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짓는 거예요. 일곱 선생님은 밤나무 있는 그렇게 네. 그 지역의 이름을 되는데 사계 김장 선생님은 사계천이 옆에 있어서 거기서 계시다고 해서 사계 김장 선생님입니다. 네. 고택이니까 이제 오래된 건물일 텐데 네. 한 그러면 400년이 넘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1602년도에 네. 사계 선생님이 철원부사로 있다가 관직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네. 지금 작년에 연산의 도남서원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양성당이라고 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키웠어요. 수학들을 가르치면서 여기서 생활은 여기서 수천김씨 할머니하고 여기서 사시던 데예요. 그러니까 1602년도니까 거의 400년, 500년 가까이 됐죠. 여기 이렇게 오래된 데입니다. 아, 좋네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과 걸어서 안채 쪽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공부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적기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요, 네. 우리 사계고택에서 활용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 활용 사업. 예. 문화재청에서 2008년도부터 문화재를 활용해서 네. 대개 고택이라든지 향교소원, 문화재가 이렇게 닫혀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오. 맞아요. 앉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문화재라는 게 원래는 활용도 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전에는 이제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하고 그런 게 꽂혔었는데 네. 국민들한테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향유권을 주기 위해서 네. 2008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사업을 벌였어요. 아. 그런데 저희는 사계고택은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런 활용 사업을 시작했는데 15년, 16년, 17년 3연속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와. 제일 잘한다고, 오. 사업을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봄에 사생대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동네는 계룡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군인 가족들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전국에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심심하시죠. 아.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 장소를 문화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차, 써있네요. 우리차 커피 바리스타. 네. 지금은 우리차 커피 바리스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라탄으로 바구니도 만들고, 와. 그리고 캘리그라피 글씨도 배우고, 네.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방공이라고 해서 원래 이 방에서 옛날에 양반 아내자들이 거기서 이제 바느질 배웠잖아요. 네. 그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거기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네. 계룡시에다 기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 사업을 하는데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이번에 라탄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열자마자 30분 만에 다 매진됐어요. 매진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계고택이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활용 사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내년에도 활용 사업이 우리가 또 매년 선정하는 건데 내년에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빨리 신청해 주시면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조기에 예약이 마감된다고 하니까 네. 이 문화재 활용 사업이 딱 공지가 뜨면 빨리빨리 클릭해서 어떤 사업을 듣고 싶은지 미리 좀 알아둬야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로 어려워서 대면을 못 하는데 저희는 사생대회도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했는데 매년 사생대회를 한 400명 이렇게 왔었는데 올해는 랜선을 하면서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생대회를 하는 걸 했더니 700명이 와서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좋죠? 너무 그리고 이 안채에서 이렇게 그 수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반 네. 어떤 그 서양식 건물도 많이 있지만 좋은 거 뭐 에어컨 나오고 뭐 여기도 물론 굉장히 시원해요. 뒤에 여기 그 나무들이 이게 소나무도 있고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문 활짝 열어놓고 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성례당이라는 곳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활용 사업에 참여하셔서 오늘은 우리차 만드는 과정을 조금 저희가 봤고요. 네. 이제 영당 앞으로 좀 이동을 해봤습니다. 영당 맞나요, 선생님? 예, 영당 맞아요. 네, 잘 읽었군요. 이건 어떤 공간인가요? 이곳은 사계 김장선 선생님께서 네. 1602년도부터 1631년도까지 여기 계셨어요. 네. 163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돌아가시고 나서 옛날에는 양반들이 90일 정도 이렇게 바로 장지에 가는 게 아니라 90일 계신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78일 동안 계시다가 78일 동안 계시다가 이 근처에 성북동, 네. 성북동 방동저수 옆에 성북동에 장지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10년 동안 계시다가 지금 도남서원 뒤쪽에 연산 고정리에 예, 예. 거기로 10년 계시다가 이장을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 곳에서 사계 김장 선생님께서 풍습이 있었어요. 풍습병이 있어갖고 84살에 돌아가셨는데 네. 84살이면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그러게요.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한 40살 이렇게 되는데 2배 사셨어요. 네. 그런데 84살에 돌아가셨는데 이곳에서 편찮으셔갖고 계속 계시니까 할머니 부인 염선재 순천김씨 할머니가 네. 여기서 계속 계시면서 그때 또 할머니는 또 이질병에 걸려갖고 힘드신데 이 뜰에 나오셔갖고 매일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대감
모셔가지 마시고 네. 저 대신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시죠. 구남 이녀를 키우셨는데 다 잘 키우시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 힘드신 병환 중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할아버지 잘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계 선생님이 계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던 곳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 고택이라고 하고 영당은 옛날에 양반집에는 전부 사당이 있었거든요. 사당에 네. 위패를 모시고 그러는데 사계 선생님 영당이라고 해서 여기다 모셔놓으면 됩니다. 사계 선생님은 문묘에 배양돼 있거든요. 네. 문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18분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8분의 현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문묘에 배양해요. 네. 저희가 가정에서는 4대 봉사한다고 그랬죠. 네네.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4대하고 지나면 한 번씩 밀려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시사, 시제 이렇게 예. 산에 가서 지내고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 끝나는데 불천이라는 또 제사가 있어요. 불천이는 뭐냐면 훌륭한 공적을 세운 분들은 나라에서 평생을 지내라고 하는 데가 불천이, 안이불자에다가 움직일 천, 불천이라는 데 있고, 그거보다도 높고 명예로운 게 문묘. 네. 문묘에 배양됐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세요. 그러면 지금 성균관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향교에서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주죠. 그 18분 중에 저희 할아버지 사계 김장선 선생님, 아들 신독재 김집 선생님, 제자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진길 네 분이 지금 도남소원에 위패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쵸. 그분들이 신라시대 때는 설총, 최치원, 고려시대에 정몽주, 안향은 성리학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14분이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 14분 중에 4분이 거기 계시죠. 그래서 그 사계 선생님 아들 부자가 돼 있고 제자 둘 이렇게 4분이 계시니까 사계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이걸 알 수가 있죠. 다시금 이렇게 느끼고 갑니다. 그 분이 거주하셨던 공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데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도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바로바로 막 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계 선생님은 왜 유명하시다 그러면 예학의 종장, 예학의 그쵸, 종장이라고 네. 하시죠. 예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부모님과 네. 나라에 그리고 주위에 전부 지켜야 될 우리가 도리를 말하는 건데 관혼상제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사계 선생님이 1548년도에 태어나셔서 163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났죠. 네. 그리고 정묘호란이 1627년도에 청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침범했죠. 그 큰 두 난이 있었어요. 그 사계 선생님은 두 난 때 의병 역할도 하셨지만 정묘호란 때는 그때 79살인데 거의 이제 그런데도 양호 호수사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나라에서. 네. 양호 호수사가 뭐냐면 호남 호서 지방이 거기에서 사계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주위에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이제 굴량미도 구하고 의병도 구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의병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그 두 란 때 우리 뭐 역사책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피난가니 거기다가 백성들이 돌 던지고 막 그 정도로 이렇게 도덕이 막 땅에 떨어지고 그럴 때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예절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셔갖고 책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주자가 만든 주자 가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중국에 맞게 만들었는데 사계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가래 집남이라는 책을 만들고 예절은 이렇게 지켜야 되겠고 관혼 상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갖다가 규정해 놓으셔갖고 우리나라의 도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도남소원이나 이 사계고택에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많이 가르쳐주고 인성교육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예절 따지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쉽고 네. 재밌게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이죠. 그래서 에티켓을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사계 고택을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곳이 안채죠. 네. 안채는 말 그대로 그 분연자들이 거처했던 공간인 그렇습니다. 거죠. 사랑채는 그러면 남자분들께서 예전에 왜 그렇게 따로따로 있었을까요? 남녀가 유별하니까요. 그 예절을 지켜준 거죠, 여인들이. 네, 안채는 그러면 이제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의 부인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순천 김씨 할머니 정도만 제가 알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는 이문학 강좌잖아요. 물론 사계 김장생 선생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저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 부인 되시는 이 순천 김씨 할머니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분인지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저희 따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까지만 얘기하고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하셨거든요. 좀 소개를 좀 진지하게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순천 김씨 할머니는요, 순천 김씨죠. 순천 김씨인데 그 할머니의 7대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배웠던 김종서 장군이에요. 예. 김종서 장군은 뭐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세종 때 그때 이제 육진을 개척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을 되게 이제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문관에 있었어요. 원래 문관에 있었는데 육진을 개척했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세종대왕 때 문관으로 계셨었는데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면서 아들 문종한테 대를 넘기죠. 근데 문종이 바로 돌아가셔요. 그때 돌아가실 때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죠. 단종인데 단종이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리죠. 그 단종이 12살인데 세종께서 김종서 장군한테 김종서 장군, 황보인 그분들한테 우리 아들을 잘 문종이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뭐 우리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문종의 동생인데 수양대군 양녕대군 뭐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해요. 그때 단종을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단종을 보좌하고 있는 김종수 장군을 먼저 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라든지 여러 대신들이 같이 해서 세조가 되기 전이죠. 수양대군이 김종수 장군을 죽여요. 그걸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계유년에 일어났다고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그때 김종수 장군하고 그 아들 김순규 둘을 같이 다 그때 이제 철퇴로 죽입니다. 죽여서 죽이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김종수 장군의 손자 그러니까 아들이 김순규가 같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손자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그날 같이 죽었고 세 번째 손자가 이름이 말동의 말동 나중에 행남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말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손자를 유모가 안고서 도망와요. 도망와서 어디로 오냐면 대전 회덕에 왔는데 그때 그 회덕에 누가 있었냐면 그 말동이의 고모가 계셨어요. 쌍청당의 송유 선생의 아들 송계사 선생이 부인했었는데 그쪽으로 와서 이제 의탁하니까 거기서 그 할머니가 쌍청당 할머니 송계사 할머니가 그 행남을 무주로 보냈다가 나중에 위도로 갔다가 나중에 그 아들 때 와서 논산으로 옵니다. 논산에 연무대 은진으로 와서 은진에서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대밀려서 지냈는데 그동안은 김종서 장군이 순천 김씨인데 그때 역적으로 몰렸었죠. 역적으로 몰려서 그 집안이 순천 김씨여서 뭐 3대가 다 죽고 뭐 풍비박산이 났죠. 그래서 숨어서 지냈죠. 김종수 장군의 자손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대가 지났어요. 7대가 지났는데 그 순천 김씨 할머니 아버지가 김수원 씨인데 김수원 씨인데 그분이 우암 선생님 아버지
동춘당 선생의 아버지 송이창, 송갑조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논산에서 그 아버지가 시와 서예에 굉장히 능했대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때 마침 상태 선생님께서 39살 때 네. 부인을 잃어요. 아. 부인이 창녕조씨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39살 때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3년상을 지내고 나서 할아버지가 39살에 이제 부인을 잃었는데 자식들을 때문에 결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그 김수원 씨가 여기 보니까 송이창, 송갑조, 저 동춘당 오암 선생님이 사계 선생님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계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래서 어린 딸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이 김종수 장군이다.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역적으로 몰려있지 않느냐. 지금 세계 김장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망이 좋으시고 덕이 많으시니까 이분한테 우리가 인연을 맺어서 나중에 우리 조상들을 실현시키자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3년상 끝나고 나서 17살 때 네. 할아버지는 41살인데 그때 시집을 와요.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종수 장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시집 와서 오는데 그때 이제 회덕에서 고모가 뭘 줬냐면 그 족보 세 개더라고요. 족보하고 관찰 편지 세 장을 줬었어요. 그걸 갖고 왔어요. 와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죠. 네. 큰 아들을 낳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상희 선생님한테 대감 실은 제가 김종수 장군의 실제 손님입니다. 그래서 네.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랬구나. 그래 참 정말 안 됐다. 그런데 지금 단종이 지금 그때 영월로 그때 갔었죠. 네네. 그때 그래서 단종이 노산군으로 격화돼 갖고 영월에 쫓겨난 판에 지금 단종이 복원이 돼야지 신원이 돼야지 그 신하들이 될 텐데 참 그 뜻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때를 한번 보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께서 시집 오셔갖고 육남 인연을 낳고 전실 조씨 할머니가 남겨진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돌아가시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신독재 김집 선생님, 네. 그다음에 허주공 김반인데 그분들이 13살, 7살이에요. 그 두 병 그리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육남 인연을 낳아서 다 잘 키워요. 네. 그러고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갔는데 할아버지께서 84세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3년상을 지내고 나니까 너무나 슬픈 거죠.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시집 와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조상들 신원시키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3년상을 지내고 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곡기를 끊어요. 식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중에서 아들이 6명 있었는데 영, 경, 고, 구, 규, 비 6명이 있었는데 다섯째 아들 규 두개공인데 이 집을 계속 이어나가신 분이죠. 네네. 어머니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대감도 돌아가셨고 3년상도 치렀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별로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옛날에 삼종지라고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나중에는 아들한테 의존하는 거죠. 삼종지가 있는데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삼종지는 젊은 여자들이 개가지 말라는 얘기지 나같이 늙은 인생 다 끝난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나는 조상을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이제는 끝겠다고서 굶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계 선생님의 제자들이 숙종 때, 영조 때, 정조 때 그때 이제 노산군을 단종을 다 신원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신원이 안 됐다가 할머니는 1906년도에 네. 고종 때 임금이 그때 고종이 이 논산의 계룡에
유림들이 이제 저 상소를 올리죠.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하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옛날에 되게 18 보면 네. 남편이 무슨 일을 당했든지 자기 지조를 지키든지 그래서 죽는 건 모르지만 조상 때문에 네. 칠대조 할아버지 때문에 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참 특이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연령을 내리고 그리고 저 정부인 칙령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잠소실이라고 써 있죠. 네. 잠소실인데 잠겼다고 하잖아요. 드러날 소. 그 모든 스토리가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죠. 할머니는 항상 조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1906년도에 다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정신, 그 할머니께서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갖고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시고 할아버지를 도와서 할아버지께서 늦게 관직에 나가셨거든요. 네. 할아버지께서는 세계 할아버지 아버지는 황강 김계희 선생님인데 그분께서는 율곡 이희 선생님, 구봉 송익비 선생님, 우계 성원 선생님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계 선생님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네. 어머니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황강 김계희 선생님께서 명종 때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삭탈관직당해서 원래 연산에 왔거든요. 네. 그 할아버지는 원래는 사계 선생님이나 그 아버지는 지금 정동에서 태어났어요. 옛날 서울에서. 그랬는데 이제 삭탈관직당하면서 연산에 와서 정회당이라고 학교를 만들어서 사계 선생님 논산에 있는 유림들을 키우셨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관직에 그렇게 꿈이 없으셔갖고 공부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13살에 송익비 선생님한테 배우고 20살에 율곡 이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셨는데 과거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음서로 관직에 들어가서 임진왜란 때는 정산 현감도 하시고 안성 군수수 하시고 그러다가 뜻이 안 되니까 철원 부사하시고 내려오셨거든요. 네. 여기 1602년부터 여기 계시면서 그 다음에는 나라에서 불러도 안 가셨죠. 안 가시고 후학을 키우시면서 많은 충청도의 학자들을 키워내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신 데는 그 할머니의 공이 커요. 할머니가 집안을 잘 이끌면서 또 사계 선생님이 청백리에도 올라갔다가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집안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애절한 사연을 저는 어렸을 때 여기에 자라면서 제 할머니도 여기 안방에 계셨고 그랬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쭉 보면 14대 할아버지가 김장생 할아버지고 14대 할머니가 순천비 할머니인데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제가 14대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하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할머니 스토리를 저희가 인형극으로 만들어서도 아이들한테 보여줬고 네, 네. 책도 만들어서 저희가 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그 절개라든지 그 효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시지 않아요, 할머니가? 훌륭하시고 그 정신을 저도 좀 본받고 싶다. 그리고 정말 아까 인형극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떤 다른 역할로도 많이 좀 깨닫고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은농제, 사랑채, 안채. 안채에서 그 염선제 순천 김씨 할머니 부인 되시는 순천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냥 계속 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분이었었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충절의 상징이시기도 하고 그 자녀들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본받고 더욱더 건강하게 열심히 잘 생활을 하셨겠죠. 네, 그런 마음을 품고 저희가 이번에는 별채인가요?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좋아요. 이 공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요. 네. 우리
순천김 씨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네. 순천김 할머니의 아들이 6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5번째 아들이 김규 음. 두개공 할아버지인데 그 자손들이 이 집을 다 지켜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김규 할아버지의 13번째 이제 13대 손이죠. 사기 할아버지 14세니까. 네. 그래서 쭉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은 뭐냐면 네. 저희가 걸어오면서 이렇게 문을 지나고 왔죠. 네. 여기는 별당인데 저희는 어렸을 때 여기를 갖다 산장이라고 산장. 산장? 그래서 예.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서 기거하던 데예요. 아. 여기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아. 여기 보면 이쪽에서 보면 대전 쪽으로 보면 구봉산도 눈에 보이고 그러는데 예. 이 앞에 보면 나무들이 많죠. 꽃이. 네. 이 영산홍 꽃인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여기 오면 영산홍 꽃이 많이 있어갖고 봄이면 여기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생대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영산홍이 왜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선 영산홍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계 선생님이 계셨을 때가 아까 1548년도 그리고 돌아가시자니까 인조 효종 그때거든요. 네. 인조 대왕이 영산홍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 그리고 사계 선생님은 아버지 황강 김계희 선생님 따라서 명나라도 다녀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영산홍이 굉장히 유행하던 꽃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사계고택에는 여기에 별장 그러니까 산장하고 요 앞에 연못 있죠. 연못에는 네. 아. 연꽃이 많이 피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넓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박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은농제, 안채, 성내당 쭉 다니고 여기 별당 이렇게 해서 넓은 공간을 네. 이게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맞아요. 문화재가. 그래서 다 열고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네. 어른까지 오셔서 여기서 문화재를 100번 활용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논산, 계룡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시절 우리 선조들께서 보셨던, 느끼셨던 그 감정을 우리 후손들도, 네, 우리 시민들도 함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환경까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저희가 문화재로 기탁했는데요. 네. 기증했는데 저희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이렇게 문화재가 있으니까 계룡시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갖고 네. 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잡초가 없죠.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많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신 형용 정마오빵 잠자리고 생각나는 것은 임뿐이라 오고지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개공항아 중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추고저 천전만측 참 못 이뤄 도저몽을 어이 꿀 수 있나 내가 만일 이못 채 어쩌고 잃어버리면 무덤 앞에 선난도는 망구석이 될 것이 무덤 근처 선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라 윗들한 말이냐
귀신 형용 정마음방에 잠자리어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우고지고 속된 머리 하지 않고 물은 깊어도 급하지 않은 여기가 좋구나 이 땅이 좋아요 인심은 넉넉해서 살기만 하고 속은 유순해서 지킬만 하니 여기가 좋구나 이 땅이 좋아요 얼씨구 조상님들을 찾아내서 절을 나가고 자손들은 부지런히 갖고 왔으니 조상님들을 찾아내서 절을 나가고 자손들은 부지런히 갖고 왔으니 여기가 좋구나 이 땅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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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뜨고 달인들이 경치로 돌아 사시사철 바람도 좋구나 여기가 좋구나 이 땅이 좋아요 사람도 시절도 오락가락 하건만 그래도 전년 가고 반년은 가도 여기가 좋구나 이 땅이 좋아요 얼씨구 조상님들을 찾아내서 절을 나가고 자손들은 부지런히 갖고 왔으니 조상님들을 찾아내서 절을 나가고 자손들은 부지런히 갖고 왔으니 여기가 좋구나 이 땅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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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구나 대룡이 좋아 여기가 좋구나 대룡이 좋아
해라 대신이나 누구라 혹시나 지는 못하리야 이백 성주 나가 성주 천백 성주 중화성주 한태가 동대 성주 천년 성주 이영 성주 우리 삼문 성주 서른일곱 사는 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술로 나타날 영원히 저다리 끝까지 가서
c'est pour toujours. Briller de même flamme dans tes rêves d'amour. Nous échangerons des Loin de nous la sagesse, vide tristesse. J'aspire à rester pressé, à ne se ronger. Je t'aime. Skies are blue,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Someday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ake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y you find me. So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can't I? Someday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y you find me.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I?